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후 5시 정도 됐어요. 장이 마감을 했고, 오늘은 시황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경제 분석을 같이 연결해서 지금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셀트리온이 가야 될 방향이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부분 좀 보고 갈까요? CEO 초대석,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의 비전 2030, 화이자 잡는다. 자, 우리가 2030년 글로벌 빅파머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자, 서정률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2030년 됐을 때 후배들에게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 존재한다. 이 말을 잡는 게 목표라고 하시고 계시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는 큰 항해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살펴보기 전에 이거 좀 보고 갈게요. 자, 보이시죠? 이 차트가 삼성전자의 1년봉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우리 셀트리온의 미래가 저는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1985년도에 115원이었습니다. 1985년도에 115원. 2021년도, 20년도에 96,800원을 찍었죠. 35년 동안 900배 이상, 900배, 950배, 뭐 그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950배. 자, 이 과정에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985년도라고 하면, 자,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세계 미국발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2011년도 유럽발 재정위기, 여기에 뭐 작게 그리스 금융위기 사태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그런 숱한 35년간의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자, 96,800원. 아직 이 삼성전자도 이 가격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셀트리온의 미래를,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면서 우린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여정이.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고점에 몰리셨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멘탈을 잡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제가 첫 번째 목적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인 목적지. 2030년 매출 30조. 분명히 추후에는 그 이상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큰 그림에서 본다면 그 어떠한 폭풍과 잔파도와 공매도의 세력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셀트리온의 장기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다 훑어봤던 내용인데 쭉 한번 대충 한번 볼게요. 왜냐면 제가 구두로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자, 화이자, 세계 최고의 바이오텍이잖아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 뛰어넘는다. 2030 비전 차질 없이 추진. 제 셀트리온의 목표가 바로 투자 메신저 TV의 목표이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한 셀트리온 주주분들의 많은 목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을 절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그 부분을 주가로서 확인을 해왔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래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빼고 본업에 충실을 하면서 우리는 장기간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030년 비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고 갈게요. 서 회장이 셀트리온을 이끌지 않더라도 기존의 비전 2030 로드맵은 유지된다. 우리 셀트리온의 지도입니다. 비전 2030에는 20개 이상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를 뛰어넘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코로나 시국에도 이 같은 비전 준비를 차질 없이 해왔다. 기 대표는 개인적으로 회사 전체적으로나 세계 1등 기업의 희망을 놓은 적이 없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수차례 개발해온 만큼 추가적인 바이오 시밀러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 역시 성공할 수 있었다. 회사의 판매과 판단과 과학을 믿어달라. 항상 하는 말이죠. 회사를 믿으세요. 우리 회사를 믿어야 합니다. 레키노라와 관련해 셀트리온은 지난달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해 현재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내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조만간 선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동시에 임상 결과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기 대표는 치료제는 환자를 빨리 회복시키고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임상 이상 결과는 의도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 한 번도 허튼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잘못 나왔다고 했다면 분명히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자,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레키노라의 안정성과 효능을 추가 검증할 계획. 기 대표는 셀트리온이 관절염 치료제인 세계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개발에 성공해 항체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으로 출방한 만큼 항체를 다루는 숱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자, 세계 최고의 항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는 셀트리온처럼 항체 바이오시밀러 라인업을 6개에서 7개씩 갖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램시마의 경우 현재 유럽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넘어서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사 글로벌 임상을 해외 의약품 규제 기관이 신뢰한다는 방증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 다국적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항체를 3개, 4개, 3개, 4개, 많은 기업들이 5개, 2개, 3개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 라인업은 몇 개를 갖고 있죠?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멈춰 있을까요?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몇 손가락에 들어갈까요?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셀트리온은 램시마에 이어 트룩시마와 허주마 등 바이오시밀러를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사 약물을 빠르게 추격 중이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댓글로 어떤 분이 좀 말씀을 좀 궁금해서 물어보셨는데 삼성바이오록스와 셀트리온이 어떠냐 뭐 비교를 잠깐 하셨던 분이 계신데 엄밀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걔네는 CMO 회사예요. CMO.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설계했던 걸 받아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중요한 건 얘네가 기술이 없어서 미국의 바이오젠을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결국 미국 바이오젠이 온 거예요. 얘네 기술 가지고 그냥 공장 때려서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어떤 기술이 없냐?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없어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해서 원하는 목표 단백질, 바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세포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벡터에 전달해서 이 세포에 넣게 되면 이 세포에서는 이걸 세포주라고 해요. 이 세포주에서 단백질, 즉 항체를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 출입구라고 하죠. 세포막 수용체, 미토콘드리아, 화력발전소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당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죠. 자, 그리고 핵. 여기에는 설계도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유전자, 설계도예요. 여기에는 DNA와 RNA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포가, 이거 세포잖아요. 세포만이 바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 원하는 유전자를 자르고 붙일 수 있는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이 핵 속에 전달할 수 있는 이 설계도를 넣어가지고 바로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삼성에는 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기술이 인류에게는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 그리고 세포융합 기술이 겹쳐지는 비행기, 자전거에서 자동차에서 항공기로 가는 그 선물이 선사되게 되면서 우리 셀트리온은 바로 이 기술을 가지면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고 지금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조차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삼성바이오록스의 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펀더멘탈로 설명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배구조의 그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은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펀더멘탈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국 펀더멘탈은 셀트리온과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보고 갈게요. 미국 의약품 정책의 수혜 예상.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그려나가면서 매출 3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030 비전이 있다는 거죠. 자, 영업이익 화이자를 제끼는 겁니다. 로슈하고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고 갈 겁니다. 고작 2020년도 매출액이 1.8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을 빼고 이걸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투자 메신저 팀이나 그리고 어떤 훌륭하신 그런 전문가분들 몇 명 계시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 그분들을 걸 청취하시고 경청하시면서 장기간 동행하시면 되고 회사를 믿고 맡기고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셀트리온에 숟가락 올려놓고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밥상만 찾으면 되는 거죠. 세계 최고의 우리는 밥상을 찾았다는 겁니다. 숟가락만 올려놓을 수 있는 걸. 자, 곧 합병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자, 이제 다른 부분을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던 경제 분석과 시황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분석과 시황 분석 어떤 것일까요? 저는 절대 경제와 시황이 증권의 시황이 증권 시장의 시황이 절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적어도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시황은 작은 파동이라고 한다면 경제 분석은 큰 판입니다. 투자 메시저 TV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본질과 이치와 흐름과 원리, 이면의 진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매일 장마감 복귀, 시황 분석, 이 부분은 그날그날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고 오늘 누가 팔고 누가 사고 누가 팔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쳐서 투자에 오랫동안 장기간 동행하기가 힘듭니다. 첫 번째 핵심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본업에 충실을 하면서 그리고 훌륭한 전문가분, 셀티온의 전문가분 있으시잖아요. 정말 훌륭한 전문가분 그분들 걸 참고하시고 회사를 믿으시면서 우리는 숟가락만 놓고 회사가 잘 가는지 그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원칙을 통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아까 35년도에 35년간의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증시, 경제, 특히 증시에는 두 가지의 심장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제 펀더멘탈과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심장. 경제 어떤 펀더멘탈의 심장은 사실 지금 많이 망가져 있어요. 한 개의 심장이 멈춰 있습니다. 거의 멈춰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한국 수출이 회복됐다고는 하나, 그리고 한국 전체 기업들의 그 전체 상장기업 실적이 2019년도, 2018년도 회복할 수는 있었으나 최대치에는 근접을 못했어요. 다만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자, 먼저 볼게요. 그럼 지금 즉시 유동성. 과연 유동성은 뭘까요? 유동성은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돈을 찍어내잖아요. 미국 달러로 어디서 찍어내죠? 미국 중앙은행에서 찍어냅니다. 그리고 어디죠? 한국의 원화는 어디서 찍어내죠? 바로 한국 중앙은행에서 찍어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인체 혈액, 바이오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 은행에서 인체 혈액, 바로 심장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건강도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 보고 갈게요.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하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동결했습니다. 자, 보고 갈게요. 0.5% 동결.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유지.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또 나오네요. 또 묶은 한국은행 금통위. 영끌과 비투 원인 제공자. 당연히 저금리가 되게 되면 자산시장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 절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먼저 한번 튀었어요. 언제냐? 박근혜 정부 때부터 튀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이라고 했던 그때 당시 기재부 장관님이 계셨죠. 이분이 오셔서 딱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동산이 굉장히 절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고 나서 뭘 했냐? 바로 세 가지를 합니다. 자, 세 가지 규제를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뭐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풀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LTV, DTI 이런 거 있죠? 총부채 상환 비율, 자기 연봉 대비해서 뭐 더 그 빚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 부분을 다 풀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은행 그때도 이주열 총재님이었어요. 이분을 쫙가지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동산은 바로 규제가 풀리면서 가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에요. 자, 절대 이 통화 정책과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과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정해진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7일물 RP를 시장에서 사고 팔면서 금리를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네 가지의 정책이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한국은행은요, 기본적으로 7일물 RP, 요거를 시장에서 사고 팔면서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자, 어렵죠? 뭐죠? 무슨 소린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경제는 절대 암호가 아니에요. 그리고 증권 시황만 보시지만 경제도 꼭 같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가 쉽게 풀고 한번 가겠습니다. 이 기준금리는요, 7인물 RP를 사고 팔아요.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채권은 빚이에요. 뭐냐 하면 7일짜리 담보부 증권을 은행들한테 계속 사고 팔고 시장에 자금을 공급했다 풀었다 하면서 자금을 공급하면서 자, 금리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얘네가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대부분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요 국채를 7일 동안 국채로만 예를 들게요. 다른 채권도 있어요. 뭐 통화채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이 있지만 이 국채를 담보를 받아가지고 쭉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국채를 7일만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게. 대신에 이자를 이만큼 준다. 이만큼 이자를 내놔. 이렇게 하면서 금리를 그 이자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돈의 양. 이게 바로 유동성이죠.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이 돈을 제공하는 게 바로 원가잖아요. 원가. 그리고 은행들은 여기서 돈을 첫 번째로는 한국의 은행에서도 돈을 갖고 오지만 뭐 시중에서도 돈을 갖고 오죠. 돈을 시중에 예금을 받아가지고 뭐 기업들과 가게에서 예금을 끌어모아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끌어모으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원가에 공급받는 가격이 바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이 기준금리에서 어디로 가냐? 바로 기준금리에서 자, 은행까지 콜금리예요. 콜. 하루짜리 단기금리. 그리고 급할 때 얘네가 맞춰서 서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CD금리 들어보셨죠? 91일물 3개월 금리로 연결돼요. 은행들끼리 은행의 자금, 우리가 CD, 무기명, 이름이 없는 양독성 예금 증서 이런 거 사보신 분 계시죠? 이거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돈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은행에서 자금을 그 어음이라 보셔도 돼요. 은행의 신용어음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자금을 그 채워넣기 위해서 그 끌어나오기 위해서 91일짜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금리가 바로 이 콜금리에 연결돼요. 그리고 또 뭐 있냐? 바로 CP금리 91일물 이게 바로 기업 어음입니다. 3개월짜리 다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 뭐가 되냐? 바로 1년짜리 장기로 가요. 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장기로 가게 됩니다. 1년짜리 바로 통한채. 자, 국채. 뭐 비슷하죠, 통한채? 자, 그리고 3년짜리 국채. 그리고 3년짜리 회사채. 마지막으로 바로 시장금리. 이게 은행의 바로 대출금리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이게 시간을 두고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까지 계속 서로 연동합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자,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요. 채권 이게 뭐냐?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의 발행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채권을 왜 발행하죠? 회사채를 왜 발행하고 구채를 발행해요? 돈을 끌어모으려고 발행하잖아요. 돈을 많이 끌어모은다는 건 걔네가 돈이 없으니까 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금리는 올라가냐? 돈을 지금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빌리려 그래. 그리고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들은 적어. 그럴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를 더 많이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를 조금만 줘도 사람들이 야, 이자 좀만 줄 테니까 서로 다 빌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쉽죠? 이런 구조예요. 물론 공식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십니다.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우리 은행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수라 발발타 되겠죠.
지금 공매도 재개되면 어떻게 되죠? 장난 아닐 거 아닙니까? 시장금리 지금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데 아수라 발발타돼요. 지금 경제가 회복돼서 금리가 올라갈 때 보통 대세 상승은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대세 상승이 뭐냐?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확대될 때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는 더 많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이때가 경제의 화랑기 구간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금리는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폭보다 경제가 성장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대세 상승기 때 더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경제가 성장하는 폭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폭이 빠르게 되면 자, 물가가 튀게 되면서 바로 이게 꺾이게 되죠. 경제가 꺾이게 돼요. 지금은 경제 펀더멘탈이 멈춰 있는데 자, 돈의 양만 갔기 때문에 금리가 시중에 얘가 시중금리에 가서 물가가 튀어버리면 지금 금리가 튀게 되면 바로 쥐약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금리가 이런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뭘까요? 왜 무유동성 장세일까요? 돈의 장세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끌어와서 자산시장에 다 돈을 넣고 있으니까요. 그 핵심은 한국은행도 역사상 가보지 않았던 최저금리를 가고 있죠. 근데 그 중심에는 바로 미국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민영이에요. 달러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 민영은행들입니다. 51개 주를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각 연바중비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예요. 달러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 누군가는 아마도 유대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 달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미국 중앙은행이 바로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를 했다는 거죠. 무제한 양적 완화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가 뭐냐 하면요. 자, 미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계속 사준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를 찍어가지고 얘네한테 달러를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죠. 달러의 양이 많아지니까 지금 뭐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나 자 그리고 뭐 사모펀드 뭐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기관들 그 투자 은행들이 여기서 돈 빌려가 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에다가 그리고 자산시장에다가 열심히 투자를 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게 무제한 양적 완화. 근데 양적은 완화는 핵심이 뭐냐면 국채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지 증권. 이거는 국채랑 거의 비슷한 신용도를 나타냅니다. 왜? 미국 정부가 보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와 모기지 증권을 바로 미국 중앙은행 및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시중은행의 자금이 빵빵해지니까 이 자금들이 바로 시중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미국 또한 바로 자산시장에 갔어요. 한국도 지금 실물 경제로 많은 부분이 못 가고 자산시장에 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주식.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갈게요. 지금 주식, 채권을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왜?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비트코인, 금. 이 원자재는 일부 섹터가 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비트코인, 금, 부동산, 주식, 채권은 다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 바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에는 금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을 취급을 했지만 이 안에는 탐욕스러운 자금들이 많이 끼어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 자산시장으로 다 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걸 기준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에도 ETF가 대표적이죠. 파생상품 시장에도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양적 완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달러 한 장이 있다고 할게요. 달러 한 장. 달러가 한 장이 있는데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은요. 돈을 계속 발행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주면 미국 시중은행들이 민간은행들이 자 미국 중앙은행이 이걸 사줘서 달러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후에 또 중앙은행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사업 보고를 보면서 금융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금융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러를 계속 미국 중앙은행에 달러를 찍어서 발행을 해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면 달러가 한 장이라고 하면 달러에 자꾸 종이가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가치가 훼손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훼손되고 있어요.
조금씩 미국이 전 세계 부의 총량의 25%를 가지고 있는데 자 결국은 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힘이 찔끔찔끔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겠지만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는 절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설계도를 두고 나온 부분입니다. 자, 너무 얘기가 길어지지만 결국은 이 달러가 화폐가 약간은 종이의 그 훼손이 나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들 가치를 대체하기 위해서 주식과 그리고 채권 여러 가지 대체 자산들 부동산으로 자금이 뻗어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길게 왜 말씀드렸냐? 기본적으로 지금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증시를 3천을 넘었고 코스닥도 1000을 터치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오늘은 통화정책만 설명을 드릴게요. 통화정책으로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을 하니까 여기서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계속해서 원래 자본주의는 빚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 주면서 증시 자금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증시 예탁금 70조에 육박하고 있죠. 나중에 80조, 90조, 100조로 갈 겁니다. 자, 이 부분에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직 유동성 장세다. 펀더멘탈이라는 심장은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펀더멘탈, 전 세계 기업들 총합, 일부 총합들에 쏠려 있어요. 언택, 바이오, 2차전지 섹터. 이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금 많이 힘들다. 한국 제조업이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섹터는 앞으로 성장을 계속한다. 바로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자동차,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를 비롯한 인공지능. 요거는 계속 성장을 한다. 하지만 쏠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요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경제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이 부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한국 전체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이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지금 이게 실적이라는 펀더멘탈, 이게 주가라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얘가 심장, 하나의 심장, 두 개의 심장이라고 하면 자, 펀더멘탈이라는 심장이 이렇게 좀 떨어졌다면 주가의 그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 올라갔죠? 떨어지다가 좀 올라왔죠? 이게 근데 주가는 좀 더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괴리가 벌어져 있다. 이 괴리의 중심은 바로 유동성이다. 유동성을 계속 증시로 들어오는 게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 키 포인트예요. 지금 오직 유동성. 여기다가 뭐 실적, 뭐 펀더멘탈 받쳐주는 기업들한테 자금이 더 공급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뭐 PER이나 PBR을 대입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 메신저 TV가 항상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지수 3000을 누가 만들었죠?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이쪽 섹터와 자동차, 그런 부품 섹터,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네이버, 카카오, 여기까지 일부 섹터, 그리고 종목별 이슈, 이 부분은 크지 않죠. 얘네가 다 지금 증시를 형성하고 있어요. 얘네를 제외하고는 다른 섹터들은 지금 증시가 가지를 못했어요. 셀트리온이 지금 성장하는 섹터에서 소외를 받고 있지만 이 성장하지 못하는 섹터는 지금 거의 죽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담배행상공사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성장하는 섹터, 이 섹터를 제외하고는 지금 증시에 언제든지 지금 증시의 주가 상승을 코스피 주가 상승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을 드리다가 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 전문가분이 이렇게 경제를 저는 한 명도 이렇게 직접 해주시는 분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렵죠. 경제 뭐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제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루하시고 재미가 없지만 이 시황이 재밌잖아요, 사실. 그리고 주가 움직임, 새로운 뉴스, 그리고 증권사 리포터, 증권사 전문가가 과연 몇 퍼나 우리 셀트리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꼭 경제에 대해서 지루하지만 꼭 이 비중을 많이 싫지는 않겠지만 꼭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부터 보고 갈까요?
삼성전자. 자, 오늘 3.02%로 하락했어요.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은 이 하나예요. 반도체 섹터.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빠지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지만 얘가 이유가 원인적으로 빠져서 주가 지수가 빠져서 전체 종목이 다 빠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반도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모바일. 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의 거의 90%를 담당합니다. 나머지 디스플레이하고 가전. 얘네 합쳐서 두 개 비중 10%예요. 이 중 반도체가 최근 70에서 80% 비중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반도체만 보면 돼요. 바로 D램,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최근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 공장을 키우려고 하죠. 요거를 바로 CMO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바이오 공장에. 그래서 반도체, 이 D램 가격에 의해서 한국 증시가 좌우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한국 증시의 주가 지수에. SK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보면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LG화학 차트예요. LG화학 차트인데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2차전지는요. 설명하고 갈게요. 2차전지가 있으면 배터리잖아요. 2차전지가요. 배터리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섞이지 않게 하는 분리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전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전해질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고 또한 안전장치로 캔과 캡이 있습니다. 뚜껑이라 그래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LG화학은 완성 셀 업체예요. LG화학은 사실 영업이익이 아직은 좋지 못해요. 왜?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주가의 기대감이 너무나 많이 반영되고 있다. 왜? 왜? 지금 유동성 장세니까. 앞으로 2차전지, 전기차,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에서는 양극재 비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극재가 2차전지의 부가가치의 대략 50%,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부가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익의 부가가치를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사실 한국에 크게 3개밖에 없어요. 이 중에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이에요. 자, 여기 오너분도 굉장히 멋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얘는 양극하고 음극을 같이 만들죠. 이 부분, 결국 얘네의 소재, 부품, 장비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장비에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겠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이 갇힌 섹터가 지금 증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LG화학과 삼성 SDI가 나가면 얘네의 소재, 부품, 장비가 따라가는 거고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면 삼성전자가 날아가면은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딸려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 섹터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섹터만 움직이는 거고 삼성전자나 LG화학, 2차전지 sek터가 움직이는 거고 자, 바이오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가 주도하고 있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가 온기가 퍼져나가면 그 바이오 섹터에 또 온기가 쫙쫙 퍼져나갑니다. 치료제, 뭐 진단, 그리고 백신, 코로나 관련 섹터, 자 그리고 각가지 회사의 펀더멘탈 이슈로 인해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거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언택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네의 자금이 가고 있지만 우리 쪽으로 자금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가를 억지로 억눌렀기 때문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자금이 올 수밖에 없다. 투자 메신저가 항상 말씀드리는 2030년까지 고우 그리고 2021년 셀트리온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현대차. 현대차 요즘 사랑 많이 받잖아요. 더 이상 현대차가 아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얘네가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 회사도 이제 있죠. 이걸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폭발적인 더 이상 성장이 멈췄던 회사가 아니라 성장하는 회사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미래 산업을 주도한다. 이 기대를 선점하면서 자, 주가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죠. 하지만 먼저 나간 거예요. 기대감으로. 왜? 주가 유동성 장세니까. 유동성 장세니까 현대차 가니까 모비스 가는 거고 모비스 가니까 기아차 가는 거예요. 3인방. 그죠?
우리 셀트리온 3인분과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실적 성장하는 폭에서 우리는 숫자를 진짜 찍는다. 우리처럼 숫자를 찍어내는 기업, 특히 셀트리온 기준으로 2,000개 기업 중에 없다. 특히 조단위 매출을 찍어가는 회사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제가 한국 최고의 기업, 비교 가치가 없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진짜로 찍는다. 그래서 안전하게 항해를 목적지까지 할 수 있다.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화이자를 잡는 그 길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한번 보고 갈까요? 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사랑을 많이 받죠? 자, 얘가 뭐 언택이지만 사실 얘는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기서 광고를 받아서 회사가 성장을 했죠. 연결을 시켜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보 제공은 보통 네이버가 많이 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채팅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을 다 연결시켜주고 여기서 광고를 하면서 계속해서 금융도 하고 뭐 자동 뭐 저기 뭐 공유 서비스도 하고 많은 거를 계속 뻗어나가고 있죠. 계속해서 추가를 시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결국 4차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핵심은 네이버와 카카오. 한국에선 그래요. 미국에서는 빅테크, 팡,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까지.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정보회사로 변신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배트맨, 바이두,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까지.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걸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때리고 있잖아요. 얘가 구글이잖아요. 유튜브가 뭐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연결시켜주죠. 얘는 이 안에서 그냥 정보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때려버리고 고작 우리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아가죠. 이게 구조입니다. 정보를 얻어가는 놈은 누구냐? 바로 구글이에요.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나가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4차 산업의 석유이자 원유이자 혈액이자 돈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유헬스케어 서정진 회장님께서 이 부분 한다고 하시면서 광고구 우리 셀트리온이 이거를 융합하는 과정에 있고 원격 의료와 그리고 인공지능 이거를 결합해야 반드시 더 추가적으로 성장이 나오면서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안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은 이 부분에서 또한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자, 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자, 제가 시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큰 판을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크게 한번 보시고 시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셀트리온 차트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의 큰 판은 제가 매일 말씀드리니까 이제 남은 차트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산업 분석을 제가 셀트리온에 투자하려면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항암제 패러다임 이거를 다 만들어놨던 게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투자 메신저 TV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제 방송을 청취하면서 많은 부분을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 전문가나 일반 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많이 달라요. 왜? 투자에 모든 거를 매매가 아니라 투자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또한 매매를 하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그게 절대 빨리 가지 않더라고요. 셀트리온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숟가락 올려놓고 그리고 모니터링 하면서 투자 메신저 TV가 정말 팩트에 근거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이게 지금 차트가 기준이 있나요? 일단 요 박스권 한번 쭉 뚫으니까 쭉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박스권 그리고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뺐어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 규칙이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사실 규칙이 크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 있거든요. 요거 소화하면서. 근데 이거를 공매도가 억지로 눌렀어요. 확신합니다. 왜? 레키노라주 세계 최고의 항체 치료제가 나오는데 이걸 눌러버린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기대감, 재료 소멸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진짜로 엄청난 양의 매출을 찍어낼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차트로는. 하지만 차트 분석은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차트 그리고 수급 그리고 시황 이거를 되게 많이 보시고 일상적으로 보시는데 사실 매일 본다고 해서 물론 참고하고 해드릴 거고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진짜
매일 본다고 해서 우리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왜? 10년 동안 동행할 겁니다. 물론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다 너무 힘을 넣지 말라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폐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돈이 다 들어갔고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힘이 안 들어가냐.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30년 동안, 바로 35년 동안 그 삼성전자의 900배가 넘는 그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900배는 저점과 고점의 차이기 때문에 500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동행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 있다면 절대 동행 거기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뭔가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놓아버리세요. 왜? 우리가 마음에서 그걸 막 주가가 떨어질 때 막 지키려고 해서 그 돈을 지키려고 해서 실시간 계좌 정보에 막 돈이 찍히는 걸 보면서 막 손실이 나잖아요. 우리 근데 그걸 손실 났다고 하고 아, 돈 잃었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팔고 나면 얼마 뒤에, 몇 개월 뒤에, 길게는 1년 뒤에 바로 그거 바로 치고 언제 그래라는 듯이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로 가버립니다. 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회사는 보셨잖아요. 세계 1위 화이자 잡으려고 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빅파마를 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무나 많은 힘이 어폐가 있습니다. 이 말이. 허나 회사를 믿으시고 그리고 힘을 빼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장기간 오래 동행하는 것이 사실 이기는 길이라고 투자 메신저 TV는 확신합니다. 사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하고 있고 장기적인 진짜 10년 이상의 투자는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동행할 수가 있어요. 회사 펀더멘탈만 보면 되는 거예요. 회사만 보고 그 어떠한 금융위기, 경제위기 아니면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오더라도 언론에 대한 찌라시, 공매도에 대한 눌림 이런 부분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분 참 그렇지만 저는 똑같은 말을 많이 하고 이런 펀더멘탈, 멘탈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분이 우리 한국 시장에는 별로 없어요. 95%가 다 대부분 가격 얘기만 한다는 거죠. 수급, 차트, 이슈, 재료. 그리고 우리는 열광하고 항상 열광했다가 올라갈 때 광고 나고 떨어질 때 공포. 그리고 멘탈 털리죠. 그리고 돈을 벌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팩트이자 진실이죠. 우리는 이걸 깨야 됩니다. 왜? 셀트리온에 장기간 동행하기 위해서. 자, 그럼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 여기 지금 121선 올라오고 있고요. 일봉상 지지입니다. 이거 전에 지지받았던 매물대예요. 매물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매물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면 이거 지지로 바뀌고 반대로 얘를 이탈하면 다시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평선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 20일간의 평균 가격, 뭐 60일간의 평균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요 저항인데 여기 산 사람들이 20일간에 샀던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 팔라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돌파하잖아요. 그럼 이 가격대가 지지가 돼요. 그리고 다음번 지지. 결국 차트 분석은 지지와 저항, 그리고 거래량, 이 수급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근데 항상 말씀드려요. 셀트는 그 규칙을 공매도가 늘 깨버렸다. 그래서 실적과 펀더멘탈을 보면서 가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차트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뭐 이랬다, 예전에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갈 것이다. 차트 분석이 그거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았다. 우리 셀트리온에는. 그거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지 라인이고 자, 이제 일봉상 지지 그리고 120선 지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지지가 강하죠. 지지가 두 개가 만나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5일선 이제 5일선 돌파했어요. 60일선 바로 저항 받죠. 그리고 11선 저항을 동시에 받고 여기 일봉상 저항대까지 몰려 있습니다. 여기 저항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기가 박스권입니다. 요 박스를 돌파하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훅 밀렸기 때문에 사실 일봉상으로는 일봉 차트 분석으로는 매물대가 없어요. 왜? 갑자기 밀렸으니까. 하지만 분봉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게 되면 자 여기 21선 바로 저항했죠? 이 저항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까지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환상 갈 수도 있겠지만 한 방에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분봉이에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이거든요. 저항대가. 왜냐하면 1봉을 3분봉입니다. 2020년 12월 21일부터 보거든요. 여기 저항대. 얼마죠? 33만 4,100원대죠. 자, 이거는 이제 호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34만 4천원대겠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 그 다음이요. 34만 4천원대. 34만, 뭐죠? 34만 4천원. 34만 4,200원대. 34만 4,100원대. 자,
자, 이건 호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어요. 33만 4,100원대, 34만 4,200원대, 그 다음 저항대입니다. 자, 또 볼게요. 그리고 자, 바로 확인하고 갈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많이 뭉쳐있는 것이 바로 저항대입니다. 자, 35만 2,500원대, 35만 2,500원대. 이 가격대 보면 돼요. 33만 4천원대, 34만 4천원대, 35만 2,500원대. 이 가격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 호가창 현재가 창에 보게 되면 여기 저항, 매도가가 쫙 몰려있어요. 여기 뚫으면 쭉 가는 거예요. 반대로 매수가가 몰려있으면 지지, 여기 뚫리면 쭉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 여기 뚫리게 되면 분봉상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은 굉장히 힘이 들어가서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주 안 말씀드리고 가끔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란듯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얘도 그냥. 자, 매물대 한번 볼게요. 같이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고점 매물대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안으로 일봉상으로는 이제 들어가야 돼요. 결국 21선 저항 맞은 건데 쭉 올라가면서 여기 61선 올라옵니다. 결국 지지하고 지지가 이평성 지지와 일봉상 매물대, 자, 지지가 만난 거죠. 자, 그리고 일봉상 지지대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매물대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 분봉상으로 보면 당연히 있습니다.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야 된다. 이제 이 부분으로 요 박스권, 작은 박스권, 그 다음 들어가고 다시 고점 터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분위기상 수요일날 또 발표 있죠. 허나 해외 수출, 자, 이제 공급계약 해외에서 승인 나고 그리고 분위기 형성되고 그리고 공급계약 이슈가 나올 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폭발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뭐 수요일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터져도 시차를 두고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1위 화이자를 넘어설 겁니다. 자, 그 다음 제약 보고 갈까요? 제약은 자, 여기 고점 매물대예요. 그죠? 고점 매물대. 여기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여기에요. 근데 얘가 급하게 슈팅이 나와서 또 급하게 빠졌어요.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놀면 돼요. 근데 자, 보면 이 안에 한 요 정도가 중심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결국은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놀면서 셀트리온 삼형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정말 길어져서 이 시황에 대해서 뭐 어디 업종별 섹터, 오늘 외국인 순매수, 개인 순매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의 수급, 그리고 이제 공매도 현황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차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메신저 TV는 큰 판, 크게 보면서 항해를 하는 것이 셀트리온은 맞다. 그리고 그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게도 보는 거를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